여러분,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저승사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면 좀 무섭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줄어든 60대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이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2배입니다. 허벅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70대인데도 50대처럼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비싼 영양제 안 사도 됩니다. 오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2가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사 전 의자 스쿼트 10번. 두 번째, 단백질 섭취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 이 2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왜 이 2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마 가슴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허벅지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허벅지를 천연 인슐린 저장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집합체인 허벅지는 밥을 먹을 때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흡수할 근육이 없으니까 혈당이 치솟고 그게 결국 당뇨로 이어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에서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뭐냐면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체지방을 분해하며 염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는 항노화 호르몬 공장입니다. 허벅지만 살아있으면 몸 전체가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벅지는 연금보다 낫습니다. 연금은 나라가 흔들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은 여러분이 직접 쌓으신 거라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튼튼한 허벅지 하나가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에요. 자, 그럼 이 2가지 솔루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전 의자 스쿼트 10번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완전히 앉지 않아도 됩니다. 반만 앉았다가 일어나셔도 충분해요. 이 동작 10번이 허벅지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밥이 들어올 거니까 혈당 받을 준비해라 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식전 근육 운동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황금 시간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 언제 먹느냐를 모르십니다. 정답은 운동 직후 30분 이내, 그리고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이 2시간대에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스스로 자기 허벅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두부 반모, 달걀 2개, 삶은 닭가슴살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필요 없어요.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6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후에는 주변에서 어디 다녀오셨냐, 얼굴에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십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 이분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집 앞 슈퍼도 못 가셨습니다. 무릎은 항상 시큰거렸고 혈당은 경계성 당뇨 판정을 받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매일 밤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그 박 여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팡이는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 손잡고 공원을 1시간씩 걸어 다니십니다. 혈당 수치는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2번 놀랐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였습니다. 식전 의자 스쿼트 10번, 그리고 아침마다 달걀 2개.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반드시 스쿼트 10번을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마이너스. 박 여사님의 본명은 박순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오래된 빌라 3층에 혼자 사시는 72살 할머니입니다. 슬하에 아들 2, 딸 1를 두셨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순례 씨가 처음 무릎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66살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니까요. 파스 하나 붙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도 여름이 지나도 가을 바람이 불어도 무릎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시장을 갔다 오면 무릎이 통통 부어서 저녁 내내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을 가다가 무릎이 탁 꺾이는 느낌의 벽을 짚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까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근육량도 많이 줄어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관리 잘 안 하시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그 단어가 순례 씨 귀에 꽂혔습니다. 근육량이 줄었다는 말도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순례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70도 안 됐는데, 아직 손주 재롱도 실컷 못 봤는데, 약을 먹었습니다. 소염제, 연골 영양제, 진통제. 한동안은 좀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아팠습니다. 약이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을 잠깐 덮어주는 것뿐이라는 걸 순례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청천벽력이 찾아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공복혈당 114, 정상은 100 미만이니까 경계성 당뇨였습니다. 의사가 지금 당장 당뇨는 아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1년 안에 당뇨 판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단 조절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식단 조절, 움직여라. 말은 쉽죠.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 사람한테 움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막막하게 들리는지 그 의사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순례 씨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무릎도 망가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점점 더 아이들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건가. 큰아들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딸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딸은 애가 셋이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벅찬데 70 다 된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혈당 높다고 전화하면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례 씨는 혼자 사귀었습니다. 낮에는 티 안 내고 지냈고 밤에는 혼자 파스 붙이고 혼자 혈당 재고 혼자 걱정했습니다. 냉장고에 혈당 측정 수치를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놓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길 바랐지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처음 짚은 날을 순례 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8살 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갔다 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약국 앞에서 발을 멈추고 진열대에 세워진 지팡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직 지팡이 짚을 나이가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손이 갔습니다. 5,000원짜리 검정 지팡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팡이를 현관 한편에 세워놓고 순례 씨는 소파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별로 우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는데 그 노을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지팡이는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챙겼고 계단에서는 2 손으로 난간을 잡았고 버스를 탈 때는 기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례 씨의 마음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됐습니다. 아파서 밖에 나가기 싫은 건지 아픈 몸으로 남들 앞에 서는 게 싫은 건지 순례 씨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혈당은 그 사이 결국 당뇨 직전 판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까지 치솟은 날 의사가 이제는 약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뇨약.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례 씨 머릿속에 돌아가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당뇨였습니다. 당뇨약으로 시작해서 인슐린 주사로 끝났습니다. 합병증으로 5년을 고생하다가 65세 세상을 떠났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순례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포기 못한다. 약은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하겠다고 1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의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반신반의하며 1 달을 줬습니다. 그 1 달 안에 순례 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 달의 시간을 받아든 순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헬스장은 엄두도 안 나고 유튜브를 켜봤더니 죄다 20대 트레이너들이 팔딱팔딱 뛰는 운동만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따라해? 순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화면을 한 번 더 내렸습니다. 그때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썸네일에 70살 할머니 사진이 있었고 제목이 이랬습니다. 무릎 아파도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 순례 씨는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대단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잠도 안 오니까 한번 봐나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의사 출신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특별한 운동 필요 없어요.
식사 전에 의자 앞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하세요. 무릎 아프신 분은 반만 앉으셔도 됩니다. 순례 씨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부엌 의자 앞에 서서 조용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0번을 마치고 나서 숨이 약간 찼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몰랐지? 아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반신반의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 씨는 달걀 2개를 삶았습니다. 원래는 아침을 잘 안 먹었거든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니까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해봤습니다. 달걀 2개를 씹으면서 순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달걀 2개가 뭘 바꿔준다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안 아파지거나 혈당이 뚝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주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순례 씨는 계속했습니다. 식전 스쿼트 10번, 아침 달걀 2개. 딱 그것만.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3주가 지나자 시장을 갔다 와도 무릎이 예전만큼 붓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례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을 재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 108, 한 달 전 126이었던 수치가 108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 드셨어요? 순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뭘 하셨어요? 순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스쿼트 10번 하고 아침에 달걀 2개 먹었어요. 의사가 잠깐 순례 씨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순례 씨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서 순례 씨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순례 씨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얼굴 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는데. 순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날 오후 세 식구는 집 앞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주가 뛰어가면 순례 씨가 따라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1시간을 걸었는데 무릎이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팡이 안 가지고 나오셨네요. 순례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은 필요 없더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순례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 분, 혈당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신 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인 분, 나이 앞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분. 그분들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포기하는 근육입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들어도 근육은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기구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시고 주방에 가셔서 의자 하나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 의자 앞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달걀 2개를 삶으세요. 두부 반 모도 좋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한 조각도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요즘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냐고 물어볼 겁니다. 3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순례 씨가 증명했습니다. 72살에 지팡이 짚던 분이, 당뇨 직전 판정 받으셨던 분이 달걀 2개와 의자 스쿼트 10번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늘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하고 나이 들수록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알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혈당 걱정되시는 분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한테도 오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